오늘은 이 프레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오늘은 수학 문제를 풀면서 머리를 잘 쓰기 위한 도구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로 프레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틀을 어떻게 짜 놓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쉽게 풀 수도 있고 어렵게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럼 프레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하고 들어가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지구 안에는 여러 국가도 있고 여러 인종도 살고 있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살아가는 사람 하나가 각각 속성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데 그 속성 중에서 국적이 있습니다. 자, 국적은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죠. 여권 같은 데 보면은 이 사람의 국적이 무엇인지 표시가 되어 있어요.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인종은 다르기도 해요. 인종은 저 사람은 한국 사람처럼 생겼어. 알고 보니 중국 사람이었네? 언뜻 보기에는 중국 사람 같아 보이는데, 일본 사람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애매할 때도 있죠. 그리고 명확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 중국에서 살다가 일본으로 넘어가서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 살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이러면은 2세대, 3세대로 갈수록 인종이 무엇인지는 옅어지기도 하니까요. 정보가 섞이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국적은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렇듯 수학에서는 명확하게 적혀 있는 국적과 같은 정보를 묶어서 우리가 묶음 단위로 다루게 돼요. 그럼 이 묶음들이 모여 있는 프레임, 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자연수라는 프레임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연수 안에는 어떤 것이 있죠? 1도 있고 2도 있고 3, 100, 1000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겠죠. 굉장히 다양한 숫자들이 이 안에 담겨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묶음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2의 배수라고 묶어볼게요. 2의 배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2, 4, 6, 8, 10 이런 것들이 있겠죠. 2, 4, 6, 8, 10 그러면은 3의 배수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에 2, 4, 6, 8, 10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여기에는 3, 6, 9, 12 이런 숫자들이 점점점점점 무한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3의 배수와 2의 배수로 각각 적어놓고 봤더니 공통인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물론 12도 있어서 12도 공통이겠죠. 그럼 이 공통인 부분을 여기도 적고 저기도 적고 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묶어서 공통인 부분 있음을 표시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기에 6, 12, 18 이런 숫자를 넣을 수 있는 이런 개념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쓰는 게 집합에 대한 이야기인데 교과과정에서는 중등 교과과정에서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원래는 1단원에서 집합을 배웠는데 지금은 집합을 배우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풀 때 이런 프레임을 짜서 생각하는 방법을 못하는 친구들이 꽤나 많아요. 원래는 이걸 배우기 때문에 은연중에 하게 되었는데 그러지 못한 친구들이 꽤나 많이 생겼고 그럼 문제가 뭐냐면은 집합 단원은 빠졌는데 그 이후 단원에서 집합적인 개념을 활용하는 문제들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수학으로 가지고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본격적으로 문제를 보기 전에 질문의 방향을 한번 가늠해 보고 올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2의 배수와 3의 배수에 대해서 질문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자연수 중에 2의 배수가 몇 개 있어요? 뭐 1부터 100까지 수 중에서 2의 배수가 몇 개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난이도가 낮아요. 3의 배수가 몇 개 있는지 물어보는 것도 난이도가 낮습니다. 난이도가 조금 상승하는 건 어디를 물어보는 것이냐면은 2의 배수와 3의 배수가 공통인 이 부분을 물어보면은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고요.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는 것은 요 부분 요 부분 빼고 여기를 물어보는 거죠. 여기를. 즉 2의 배수와 3의 배수인 공통 부분까지 빼주세요. 이렇게 하면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갑니다. 난이도가 조금 더 많이 올라가려면은
요 부분을 물어보면은 난이도가 꽤나 상승합니다. 2의 배수, 3의 배수, 공통인 부분 다 고려해줘서 다 빼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각각 영역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지 실제 문제도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50에서 80까지 50 이상 8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소수는 몇 개가 있냐? 그러면은 전체 틀은 50 이상 80 이하의 자연수가 될 거고 여기 안에 우리가 담아야 될 것이 소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찾기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그냥 50에서 80까지의 소수가 아닌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소수만 찾으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런데 1에서 50까지의 수 중에서 약수의 개수가 짝수다라고 하면은 약수의 개수가 짝수인 게 특징이 딱 명확하게 지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기에 짝수개인 수보다 약수의 개수가 짝수개인 수보다 홀수개인 수는 특징이 명확해요. 약수의 개수가 홀수가 되려면 완전 제곱수여야 되거든요. 4, 36 이런 식으로 66, 36, 2는 4 이런 식의 완전 제곱수인 애들은 약수의 개수가 무조건 홀수입니다. 홀수. 그래서 홀수인 애들 완전 제곱수를 찾아서 역으로 빼내고 개수를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쉬운 접근법이 된다는 거죠. 이게 생각을 뒤집어서 하기, 뭐 사고를 전환하기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교재들도 있는데 생각을 뒤집으려면은 우리가 어떤 틀 안에서 전체 틀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그 생각을 어느 범위에서 뒤집어야 되는지를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프레임적 사고, 내가 지금 핸들링하고 있는 틀 전체가 무엇인지, 그 안에 묶음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묶음들에서 내가 어떤 것을 찾아서 어떤 것을 구해낼 수 있는지 이런 걸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지 심화 문제 풀이가 쉬워집니다. 특히 기하에 있어서 이건 더 극명해요. 기하에서 내가 요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전체 길이를 주었어. 그런데 요 길이를 찾기는 너무 힘든데 남은 요 길이를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각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요 각을 찾으라고 했는데 요 전체 각에서 요거 빼는 건 쉬워. 그런데 요 각 자체를 찾기는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보통 특정 부분을 찾아주세요라고 하면 애들은 그것만 쳐다보거든요. 죽어라 그것만 구하려고 해요. 나머지 부분을 덜어내 가지고 요 부분을 구하면은 너무 쉽게 구해지는데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생각에 프레임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어떤 틀 안에서 이 문제를 핸들링하고 있는지 전체 범위가 무엇인지 생각을 안 하고 고려하지 않고 문제에 뛰어들기 때문에 문제풀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전체 숲을 먼저 보고 어느 프레임 안에서 내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가늠하고 전략을 세우고 풀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무는 숲을 본 다음에 살펴보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